그러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중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장 보도록 할게요. 1장 2페이지 노사관계 개념과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노사관계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력 조직적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노경관계라고 한다. 노경관계의 경우는 LG를 예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노사관계 특징이 나오죠. 노사관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관계가 나오죠. 노동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 관계. 그 다음에 노사관계를 총칭한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포괄적 의미의 인적 자원 관리를 함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섭하는 거래 관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체다. 즉 노사 공동체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3대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평화 노사관계 기본 구조를 보시면 6페이지 첫 번째 근로자들이 갖는 평화적 힘의 원천 노동 상권이 되겠죠. 노동 상권,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영권이 나오죠. 경영권은 사용자 측은 고용주의 위치에서 경영특권이라는 경영권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노사관계 양면성이 나오죠. 노사관계 양면성 내지는 이중성. 그래서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6가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 3절 보시면 산업평화 노사관계 목표가 나오죠. 산업평화 노사관계 목표는 첫 번째 줄 산업평화적 노사관계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공익성이 나오죠. 공익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노사 간 공동의 목표가 나오죠. 노사 간 공동의 목표는 첫 번째 산업평화적 대등 이념의 실현. 여기에서는 인격 존중의 원리, 두 번째 대화 타협의 원리, 세 번째 공동체 원리를 주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의 시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4쪽에 보시면 노사합의 정착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2장은 안 보셔도 되고요. 3장 보도록 할게요. 3장 43쪽 나오죠. 42쪽 42쪽에 보시면 세계 노사관계 역사적 발전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3쪽 보시면 그림 3 다시 나오죠. 5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세계 노사관계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시면 제1단계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가 있었죠. 제2단계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그다음 제3단계는 완화적 노사관계, 제4단계는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제5단계는 민주적 노사관계. 그래서 이 5단계를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을 보도록 할게요. 4장. 4장은 이제 노사관계 유형이 나오죠. 노사관계 유형. 노사관계 유형을 보시면 7가지 유형이 있었죠. 7가지 유형. 그래서 코어 교수가 4대 유형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쟁적 노사관계 유형이 있었죠. 경쟁적 노사관계 유형. 두 번째는 친권적 노사관계 유형.
세 번째는 계급투쟁적 노사관계형, 네 번째는 절대적 노사관계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7쪽 보시면 오우치 교수도 주장하게 된 거죠. 그 외에 사회적 합의형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가부장적 노사관계형. 가부장적 노사관계형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이 되겠죠. 일본식 노사관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자치관리적 노사관계. 이것은 헝가리나 폴란드.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형. 이거는 네덜란드가 되겠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58쪽 보시면 제2절 세계 노사관계 유형과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영미식의 경쟁적 노사관계형.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경쟁의 원리를 적용한 1대1 대등한 영미식의 노사관계 형태이다. 59쪽을 보세요. 독일식의 친권 노사관계형. 첫 번째는 이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교우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식의 계급투쟁적 노사관계형. 프랑스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0조 네 번째 공산권식 절대적 노사관계형. 절대적 노사관계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 의사에 달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즉 절대적 권한 중심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커 교수가 주장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형. 사회적 합의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노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조합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61조 일본식의 가부장적 노사관계형이 나오죠. 여기서 세 번째 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화해 노사관계 중심형을 말한다. 그래서 가족주의 공동체 원리가 지배하는 일본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다음에 62조 기업자치관리적 노사관계형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제 헝가리나 폴란드에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벗어나려고 노력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즉 기업의 근로자들의 자치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7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운동 이론. 국제노동운동 이론은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산업민주주의 이론. 산업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죠. 69조 단체 교섭의 실현과 경제적 최저 기준 형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혁명 이론. 정치적 혁명 이론은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하게 된 거죠. 마르크스가 주장하였다. 그래서 71쪽에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를 전복시키려는 계급투쟁의 중간 단계를 지적하고 있어 노동운동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중요시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특성 이론 나오죠. 환경특성 이론은 거기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노동운동을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3단계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가 상업자본주의, 두 번째는 사용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행가 자본주의.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74쪽 기회추구 이론 나오죠. 기회추구 이론. 이것이 이제 펄만이 주장한 거죠. 펄만이 주장하였고 세 등급이 세 계급이 나타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자본가 또는 기업가 계급이 있었죠.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 세 번째는 지식인 계급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78쪽 보시면 산업화 집단 이론 나오죠. 산업화 집단 이론 보시면 4명의 학자가 주창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커, 그다음에 두 번째 던롭, 그다음에 세 번째 하비슨, 그다음에 네 번째 마이어즈가 창시하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왕조 엘리트, 두 번째 중산층 엘리트, 세 번째 혁명적 엘리트, 그다음에 네 번째 식민지 관리자 엘리트, 그다음에 다섯 번째 민주적 엘리트, 민족적 엘리트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81조 기타 노동 운동 이론에서 이제 다섯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기업 노조 이론, 두 번째 이상 노조 운동, 세 번째 혁명적 노조 운동, 네 번째 약탈적 노조 운동, 다섯 번째 무전적 노조 운동이 있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88쪽 보시면 제4절 노동조합 기구의 결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국제노동조합 연맹, 두 번째 세계노동조합 연합, 세 번째 국제자유노동조합 연맹, 그다음 네 번째 국제기독교 노동조합 연맹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93쪽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나오죠. 국제노동기구 ILO,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의 조직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이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6장 6장 보시면요 노동조합이 나오죠. 노동조합. 첫 번째 노동조합 정의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줄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 이것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노동조합의 정의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1쪽에 보시면 첫 번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가 되겠죠. 두 번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의 항구적 계속적인 단체. 그 다음에 이제 103조 노동조합 가입 방법과 조합비 징수제도 나오죠. 이것은 조합원의 확보 수단이 된 거죠. 조합원의 확보 수단 내지는 조직 강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합원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금을 확보.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 숍제도가 나오죠. 기본적 숍제도 보시면 오픈 숍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어 숍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로즈 숍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적 숍제도가 나오죠. 변형 숍제도는 에이전시 숍제, 두 번째 프레퍼덴셜 숍제, 세 번째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제. 이 세 가지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쪽 보시면 체크 오브제 나오죠. 체크 오브제 체크해 두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절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이 나오죠. 여기에는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 나오죠. 경제적 기능 109쪽 보시면 경제적 기능에서 첫 번째 단체 교섭과 경협 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 중심 과제이다. 즉 노동쟁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노동쟁의에는 파업이라든지 직장 폐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적 기능이 나오죠. 공제적 기능은 조합이 기금을 이제 설치해서 상호 공제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공제적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10쪽 보시면 정치 사회적 기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1쪽 노동조합의 형태가 나오죠. 노동조합의 형태를 잘 정리하셔야 되죠. 네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직업별 노동조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별 노동조합, 세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 네 번째 일반 노동조합이 있다. 네 가지 형태를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특징,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7쪽에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자격이 나오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격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 나오죠. 실질적 요건에는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은 결격 요건이 되겠죠. 결격 요건 5가지를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5쪽을 보세요. 125쪽 보시면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보시면 노동조합의 운영기구 나오죠. 첫 번째,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위결기관. 두 번째, 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네, 세 번째, 감사기관이죠. 감사기관은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위원을 둔다. 네 번째는 기타 특별기관이 있다.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9쪽에 보시면 타임오프 부제가 나오죠. 타임오프 부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0쪽 노동조합의 해산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해산 4가지 이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통제권의 행사에 정당성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민주적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중간 정리를 마쳤어요. 잘 정리하셔서 중간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